2-2장 행정입법 행정규칙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불형 형식의 처분 기준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어쩌고저쩌고해서 별표 16 나왔죠. 별표 15, 16은 대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불형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대적 구속력이 없죠. 별표 15, 16 대적 구속력이 없다 했어요. 2번 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서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게 맞냐 틀리냐? 시행규칙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왜 있는지는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에 따라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 또 시행규칙 나왔죠? 이것은 이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자, 이것도 시행규칙이니까 총리령 불형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데 얘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예요. 이것도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4번 선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별표 15 나왔죠? 얘 대외적 구속력 없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죠? 식품위생법 별표 15, 도로교통법 별표 16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다음 2번 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여기서 협의 취득액,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자, 이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네, 틀렸다 그랬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외우면 되긴 합니다. 요 협의 취득,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기도 적어놨죠. 협의 취득, 보상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이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법이 뭐냐면 쉽게 줄이면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나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게 말이 토지를 수용이지만 국민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도로나 아파트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잖아요. 강력한 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자. 다음 선지. 3번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기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인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대요. 이게 이 시행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뭐냐면 버스나 택시 사업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사업, 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에게 큰 금전적 혜택이 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국민을 구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을 따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죠. 나중에는 이제 특허냐 아니냐로도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특허입니다. 그만큼 특별히 허가해주는 국민에게 이 사업자에게 큰 금전적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암기도 더 잘 될 겁니다. 자, 다음 4번 선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쉽게 풀리죠. 식품위생법 별표 15, 도로교통법 별표 16.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죠. 자, 다음 문제. 2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문서이다. 이것은 맞는 선지고 암기해야 됩니다.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은 지시문서가 맞습니다. 자, 2번 선지.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맞죠? 교육부 장관 관련된 거 4개, 노동부 장관 관련된 거 하나 모두 처분은 아니었어요.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처분 아닙니다. 3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처분 기준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되는 불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건데 맞습니다. 불형이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4번 선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절차적 규정을 한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한번 해설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자,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법 문제 풀면서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법규 문서라고 불러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은 지시 문서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헌법, 법률은 법규 문서고 그 외의 것들은 지시 문서다.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다음 선지. 2번 교육부 장관이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을 통보한 것. 자, 요거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랬죠. 자, 맞죠? 교육부 장관, 대학 입학 고사 요강, 학칙 시정 요구, 내신 성적 기준, 총장 직선제 다 처분은 아니었고 위에 2개의 대학 입학 고사 요강이랑 학칙 시정 요구는 헌법 소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 불합리 요소 개선도 처분 아니었다. 전부 다 처분은 아닙니다. 다음 선지. 3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맞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맞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불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총리령 불형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이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행정규칙이고 실제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불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그런데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이죠. 권익은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형만으로는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법령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선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 이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냐? 자, 이것은 아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 그러면 얘는 법규 명령이 된다 그랬죠? 법령 보충적이란 뜻이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내용을 보충한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한다. 그럼 무조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반면에 이 절차적 규정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반 행정규칙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얘는 틀린 선지다. 절차적 규정은 공무원이 준수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고 일반 행정규칙이다. 다음 문제 3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여기서 결국 물어보는 건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 맞죠? 전에 행정입법 부작위 할 때 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된다 그랬고 헌법 소원 가능하고 국가 배상 가능하다 그랬죠? 행정입법 부작위가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 이거랑 같은 말이었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글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얘가 행정소송이 가능했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 행정소송 안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2번 선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맞냐 틀리냐? 얘는 맞습니다. 고시니까 행정규칙이잖아요. 고시는 행정규칙.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야 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처분이에요.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자,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죠? 실제로도 맞아요. 행정규칙의 공표, 널리 알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행정규칙을 널리 알리는 게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공표하든 안 하든 효과는 발생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선지.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에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도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 벌써 말이 모순되죠? 자 이건 해석만 잘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효라고 선고되지 않은 거예요. 무효라고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행령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죠. 벌써 틀렸어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거. 자,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에 관한 것이고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다. 할 수 없다 하는 거고 요거 했었죠.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안 되고 헌법소원 가능하고 국가배상 가능하다. 이거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은 행정소송 가능하다. 다음 2번 선지.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규칙이죠. 약제 급여, 비급여, 급여 상한 금액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물론 요거 외워야 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이라는 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니까 고시이지만 행정규칙이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외웁시다.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처분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또 고시, 공장 입지 기준. 이것도 중요하겠죠. 공장이 들어서냐 마냐니까. 고시지만 그만큼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처분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또 향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이것도 정신병 치료제니까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처분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 아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들인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얘는 처분이 아니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대요. 저는 중요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불용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아니다. 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랑 이 입찰 자격 제한은 조금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중요해 보이지만 처분 아니고 대외적 구속력 없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랑 입찰 자격 제한. 자, 다음 3번 선지. 행정규칙의 공표는 행정규칙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은 아니다. 맞죠? 하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행정규칙의 공표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공표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표를 해야 한다. 법규 명령의 공포는 성립 요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르죠. 공표고 공포죠. 이거를 몰라도 되긴 하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공포는 공표랑 뜻은 같아요.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포는 법적 효력이 있고 공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자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표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얘는 효력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좀 더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그래서 이 선지에서 하는 말은 시행령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잖아요.
시행령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는 무효는 아니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거고. 자, 근데 선지에서는 말은 길게 썼지만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라고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선지다. 4번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맞죠? 일단 불령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있고 법령에 위임이 없다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하지 않았죠.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웬만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요. 여기서는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했으니까 당연히 불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자, 결국 국민에 대한 대적 구속력은 없는 게 맞습니다. 불령은 대적 구속력이 없다. 자, 다음 2번 선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 등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면 맞는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틀렸어요.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이제 결국 전결 규정에 위반하여, 이게 결제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제 규정에 위반해서 무권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제도 무효가 아니래요. 무효는 아니래요. 여기서는 이 전결 규정, 결제 규정을 그냥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가 봐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에 불과하다. 전결 규정은. 그래서 권한 없는 자, 무권한 자에 의하여 행하여줘도 무효는 아니다. 자, 이건 좀 비상식적이죠. 좀 잘 외워둡시다. 3번 선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대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맞죠, 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니까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 4번 선지. 또 나왔네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행정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이게 대외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랑 같은 것이랬죠. 그 행정규칙은 헌법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좀 더 나갔네요. 대외적 구속력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죠? 이거 맞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총리령 불령 시행규칙은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또한 법령의 위임까지 없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자, 얘는 맞다.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 중 하나인데, 비슷한 게 무권한자의 의원 면직 처분, 얘도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부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 이 정결 규정, 이 결제 규정을 사무처리에 불과하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정결권자가 아닌, 결재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한 경우에도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래요. 그렇다. 요거는 좀 특별하니까 외워두자. 무권한 자의 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정결권자는 결재권자랑 같은 뜻이고. 다음 3번 선지.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면 행정규칙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요거 몇 번 나왔었죠? 맞는 선지다. 다음 4번 선지. 자, 여기서는 이 재량준칙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 플러스 이제 헌법소원이 되냐 아니냐까지 물어봤죠.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을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같은 말로 대외적 구속력이 생긴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기 구속력이 생겼으면 대외적 구속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냥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면 헌법 소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고 문제 풀면 됩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면 헌법 소원 가능하다. 요것만 물어봐요. 다른 거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다. 5번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운전면허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기억나시나요? 별표 16이에요. 별표 15, 16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죠? 제가 별표 15랑 별표 16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외우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별표 몇인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까지 외워야 되겠네요. 그리고 식품위생법도 얘는 별표 15고 그래서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까지 외우자. 얘네들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다음 니은 고시가 비록 법령의 근거를 둔 것이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보통 시킨 대로 위임을 안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것도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시행규칙은 법규 명령이죠. 시행규칙은 총리령 또는 부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규 명령인 거예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은 얘가 상위 법령이고 얘가 하위 법령이잖아요. 상위 법령에 위임하라 그랬는데 하위 법령으로 위임했으니까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얘도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자, 리을. 또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된 경우도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이 없겠죠. 일단 부령에서 변경하면 이 부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부령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게다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 이 리얼은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죠. 답은 다 틀렸죠. 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답은 4번.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얘는 별표 16이라 그랬죠. 식품위생법 별표 15랑 도로교통법 별표 16은 대외적 구속력 없다. 이제 별표 몇인지 안 나오니까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까지 외워야 되겠네요. 자, 니은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시킨 대로 안 하면 대외적 구속력 없어요. 니은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으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상위 법령에 위임하라 그랬는데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면 잘못됐죠.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리을도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데 하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는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그리고 부령 자체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요. 시킨 대로 위임을 안 하면 대부분 효력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몇몇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6번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원래 자치사무는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이게 맞아요. 자치사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세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면 그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하위 법령인 조례가 상위 법령인 이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 2번 선지 담배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조례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철거하게 돼도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거예요. 3번도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아니죠. 필요하겠죠. 내가 2, 3년 일을 못하고 더하고는 나에게 큰 재정적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게 하는 거죠. 권익을 침해하죠.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겁니다. 4번 국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맞죠? 자, 양육비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닌 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법령에 위반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 조례는 포괄 위임이 가능했고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도 위임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위임 법률보다 더 강한 처벌도 가능했고 조례는 시의원, 구의원이 제정하고 얘네들은 입법부라 그랬죠. 그래서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니까 더 많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랬어요. 자치사무는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조건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위임 없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다음 2번 선지. 자, 2, 3, 4번은 요거를 좀 기억하면 돼요. 조례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조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풀어봅시다. 자,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거나 설치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면 권익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맞죠? 여기서 보면 자동 판매기 업자의 직업과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고 위임이 필요하다. 다음 3번의 경우도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정년, 일을 몇 년 더 하고 못하고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죠. 몇 년을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4번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다. 맞죠? 국민에게 이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 권익을 침해하냐, 국민에게 이익이 되냐를 따져서 문제를 풀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2-2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